안녕하세요. 건행정보통입니다. 휴대폰 사러 가기 전에 이 영상부터 꼭 보고 오시면 진짜로 몇십만 원은 아낄 수 있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보시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통신비 절약, 시니어 복지 지원금 정보 2026년 기준 최신 내용으로 가장 먼저 챙겨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휴대폰 매장 들어가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주세요.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요금제로 주세요. 이 말부터 하시면 그 순간부터 내 지갑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휴대폰 사기 전에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것들을 3가지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매장 가기 전에 집에서 미리 할 일. 두 번째 단계, 매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질문. 세 번째 단계,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이 3가지만 알고 가셔도 호갱 소리 들을 일 거의 없어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매장 가기 전에 집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새 폰 구경이 아니라 지금 내가 휴대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 통화를 얼마나 하는지, 집에 와이파이가 있는지, 영상은 얼마나 보는지 이 4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설정에 들어가면 지난 30일 데이터 사용량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이 숫자를 3개월 정도는 대충 기억해 두세요. 만약 매달 3기가도 안 쓰는데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다. 이러면 휴대폰이 비싼 게 아니라 요금제가 나와 안 맞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약정과 할부 상황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이 할부가 남아 있는지, 약정이 끝났는지, 위약금이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114로 전화하거나 통신사 앱에 들어가면 약정 만료일, 할부, 원금, 남은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약정과 할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약정은 이 통신사 요금제를 얼마 동안 유지하겠다라는 약속이고, 할부는 휴대폰, 기계를 몇 개월에 나눠서 갚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났는데 할부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할부는 다 갚았는데 약정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헷갈리면 매장에서 설명을 듣다가 그냥 새로 하시죠? 한마디에 그냥 새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바꾸려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진짜로 기계가 많이 느려서인지,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인지, 용량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바꿔서 나도 바꾸고 싶은 건지, 이걸 알고 가야 매장에서 어떤 모델을 골라야 할지 납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집에서 준비해야 할 1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매장에 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제일 위험한 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주세요. 이 말은 저는 아무 정보도 없고 그냥 매장에서 추천해주는 대로 그냥 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말.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로 주세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요금제가 내게도 좋은 요금제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말. 현금 지원 얼마나 해줘요? 사은품 뭐 주나요? 이걸 먼저 꺼내는 겁니다. 매장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사은품이라 하지만 결국은 그 비용이 요금제, 약정 기간, 각종 부가 서비스에 몰래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시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이 휴대폰 출고가가 얼마인가요? 두 번째 질문. 공시지원금은 얼마? 선택약정은 얼마 할인인가요? 여기서 잠깐 많이 헷갈리는 2가지 용어 정리해 드릴게요. 공시지원금은
휴대폰을 살 때 통신사가 한 번에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대신 그만큼 약정과 요금제 조건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 약정은 휴대폰을 자급제로 사거나 지원금 없이 살 때 매달 요금의 일정 비율, 대표적으로 25%를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약정 기간 동안 매달 요금이 깎이는 구조라 요금제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리는 이겁니다. 공시지원금은 지금 한 번에 많이 깎고 나중에 묶이는 것. 선택 약정은 지금 조금 덜 깎고 매달 요금을 꾸준히 깎는 것. 그래서 데이터를 적게 쓰고 저렴한 요금제를 쓰신다면 공시지원금이 나은 경우도 있고, 데이터를 많이 쓰고 비싼 요금제를 쓰신다면 선택 약정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르신이니까 이게 무조건 좋아요라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요즘 많이들 하는 방식이 폰은 자급제로 싸게 사고 통신사는 알뜰폰으로 가는 조합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휴대폰 값과 요금제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 약정에 덜 묶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하고 초기 설정을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부모님 혼자 계신 분들은 자녀분이 도와드릴 수 있을 때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할부 원금. 할부 원금은 내가 실제로 이 기계를 총 얼마에 사는지를 말해주는 숫자입니다. 원래 출고가가 얼마였는지, 거기서 지원금이 얼마가 빠졌는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갚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할부 기간 24개월인지 36개월인지 48개월인지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달 내는 돈은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오래 묶이는 거래가 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긴 할부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기간을 무리 없이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부가 서비스. 계약서에 내가 모르는 이름의 서비스가 두세 개씩 붙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건가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그냥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요금제 변경 가능 여부. 지금은 이 요금제를 쓰지만 나중에 데이터 사용이 줄어들면 아래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한지, 변경 시 위약금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약정 종료 시점. 약정이 언제 끝나는지, 휴대폰 할부는 언제 끝나는지 핸드폰에다 달력 알림으로 미리 찍어두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통신사가 약정이 끝나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기억해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계약서 사진 찍어두기. 오늘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요금제 이름이 뭔지, 약정, 기간, 할부, 원금, 이런 내용이 나중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앞뒤를 다 찍어 두시면 혹시 문제가 생겨도 근거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휴대폰 사러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사용 패턴을 확인하고 약정과 할부 상태를 점검하는 것. 매장에 가서는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주세요. 가 아니라 출고가, 공시지원금, 선택 약정, 할부, 원금, 이 네 가지를 묻는 것.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는 할부 원금과 기간, 부가 서비스, 요금제 변경 가능 여부, 약정 종료일, 계약서 사진 남기기를 꼭 확인하는 것. 이 세 단계만 지키셔도 휴대폰 하나 바꿀 때마다 몇십만 원씩 지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휴대폰 매장 직원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직원도 회사에서 실적을 채워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어르신이 먼저 이 기본 지식만 알고 들어가도 대우가 달라집니다. 아, 이 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니구나. 함부로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휴대폰 구매를 앞두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건행정보통은 휴대폰 요금 절약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 혜택, 각종 지원금과 생활비 절약 정보를 2026년 기준 최신 내용으로 거짓 없이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바꾸실 계획 있으신 분들, 지금 고민되시는 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보고 어떤 선택이 나을지 정리해서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건행정보통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 건행.